안녕하세요. 단타 언니예요. 오늘은 파트 14번째 더욱 풍요로운 삶 재정 자립의 길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뜻한 여름날 아침 공기에 꽃향기가 배어있다. 밝은 빛이 모든 것에서 색을 끌어내 녹음이 더욱 짙푸르게 보인다. 수국 덤불의 분홍색과 파란색이 폭발하듯 화려한 색을 뿜어내면서 거의 환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오렌지 주스는 달콤하고 맛이 진하다. 커피도 풍부한 향을 자랑한다. 오늘은 존재하고 탐구하고 호기심을 품은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어린 시절처럼 자유롭게 느껴진다. 나는 주변에 포도 덩굴이 멈출 듯 우겨져 있는 발코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하다. 태양이 내 얼굴에 따뜻하게 내리쬐다. 지금 이탈리아 북부의 돌로미티 지방에 숨듯이 자리 잡은 카스텔 프락스부르크에 머물고 있다. 길 위쪽 높은 곳에서 계곡을 굽어보는 위치다. 월요일 아침이라 근로자들이 서둘러 출근길에 나서면서 아래쪽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전부다. 알고 보니 성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였다. 지금 나는 차분하고 여유로우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여기 외에는 달리 가야 할 곳도 없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광경은 꿈속에서나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이게 바로 내 인생이다. 물론 돈이 있기에 가능해진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돈은 이제 내 마음속에서 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파산했을 때는 돈이 곧 불안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놓친 기회를 의미했다. 돈이 없을 때는 온통 돈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벌어졌다. 은행 잔고가 1만 달러를 넘어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걸 깨닫은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5만 달러, 1년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5만 달러가 모아지자 곧 돈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경제적 자유의 각 단계에 도달할수록 내 통제력이 커져가는 걸 느꼈다. 물론 기회도 늘어났다. 30살에 일단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나자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기분도 홀가분해졌다. 당신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적당한 중산층 소득이 있고 생활비가 그리 비싸지 않은 곳에 살면서 수입의 40~50%를 저축할 수 있다면 10에서 15년 안에 목표 금액에 도달할 수 있다.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5년 안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가가 비싼 곳에 살거나 연 수입이 25,000달러 미만이라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할수록 굳이 일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올 수 있다. 당신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30살에 재정 독립을 이루고 한숨 돌리면서 나처럼 30살 이전에 재정 독립에 성공한 다른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직은 수가 적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들을 발견하고 기뻤다. 이제 그들은 내 친구다. 그중 몇 명의 경험담과 재정 독립에 도달한 후의 기분에 대해 들어보자. 스티브는 IT 업계에서 12년 동안 일했지만 한 번도 자기 일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아내 코트니와 함께 두 사람이 버는 수입 중에서 상당한 돈을 저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깨달음의 순간을 맞았다. 결혼 후 그들은 인생의 선택권을 늘리고 자신들이 행복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입의 70%를 저축하는 일에 매진했다. 저축률을 높이고 투자를 대부분 자동화하자
순자산이 빠르게 늘었다. 그리고 35살에 89만 달러의 목표액을 달성하자 이들은 남은 평생 동안 1년에 2만 5천에서 3만 달러의 생활비로 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그만뒀다. 그로부터 아직 1년도 채 안 됐지만 이들은 투자 증가율보다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들의 순자산은 100만 달러가 넘는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스티브가 생각하는 재정 자립은 돈 때문에 억지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다. 스티브는 그 대신 자유롭고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고 내 주머니 사정보다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이런 자유와 맞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번 돈이나 소유했던 물건보다는 지적 경험한 행복을 떠올리니까요. 행복과 자유야말로 인생의 열쇠고 돈은 거기에 도달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티브는 현재 은퇴 후에 자기 인생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어 사전을 한번 몇 개 골라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좀 필요한 내용들. 기업가적 사고방식. 기업가들은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부를 쌓는다. 비용을 절감하고 수수료, 가격을 최적화하고 세금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고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분당 혹은 시간당 최대한 많은 돈을 버는 데 집중한다. 뮤추얼 펀드. 뮤추얼 펀드는 간단한 분산 투자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주식이나 채권 혹은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혼합 펀드라고 보유하고 있다. 이런 펀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테마나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특정 유형의 투자 그룹이나 특정한 업계에 속한 투자 그룹을 보유하는 것이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회사가 하루에 한 번만 가격을 매기며 일반적으로 최소 투자액이 정해져 있다. 배당금. 어떤 기업들은 이익의 일부를 정기적인 현금 지급이나 배당금으로 분배 형태를 통해서 주주들과 나눠 갖는다. 그래서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배당금은 자동으로 해당 투자처에 재투자토록 해놓는 게 좋다. 백도어 로스 IRA 전환. 수입이 너무 많아서 로스 IRA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백도어 로스 IRA 전환을 이용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 IRA 납입액을 세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뜻. 혜택이 없는 일반 IRA에 돈을 납입한 뒤 이걸 팔고 로스 IRA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진행한다. 복리. 복리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나 채무의 가치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 돈의 미래 성장 가치는 처음에 투자한 돈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속화되는 투자 수익 증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100달러이고 수익이 연 10%씩 늘어난다면 연말에는 110달러가 된다. 이듬해 시장이 10%를 더 성장하며 100달러의 투자 원금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벌어들인 10달러의 수익도 10%씩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두 번째 해가 끝날 무렵에는 11달러를 추가로 벌게 되어 총 121달러가 된다. 이런 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년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된다. 비상금.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이나 위험성이 낮은 투자 상품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쉽게 쓸 수 있는 계좌를 마련한다. 여윳돈이 필요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조기 인출 위약금을 물거나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일 없이 곧바로 비상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장 지수 펀드 ETF. ETF는 간단한 분산 투자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주식이나 채권 혹은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런 펀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테마나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특정 유형의 투자 그룹이나 특정한 업계에 속한 투자 그룹을 보유하는 것이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어 가치가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할 수도 있으므로 뮤추얼 펀드보다 융통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최소 투자액이 매우 낮은 경향이 있다. 시퀀스 리스크. 은퇴 후 첫 10년 동안의 투자 수익이 앞으로 돈이 얼마나 늘어나고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영향을 미친다. 은퇴한 뒤 5년 동안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한다면 인출한 돈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일터로 돌아가거나 생활비를 조정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은퇴 후 첫 5에서 10년 동안 투자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양도성 예금 증서 CD. CD는 은행이 정해진 기간 동안 당신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 확정금리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다. 이것은 은행 돈을 투자할 때 흔히 사용하는 저비용 방식인데 일반적인 저축계좌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돈을 인출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거비, 교통비, 식비 같은 대부분의 주요 비용이 매년 상승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나가는 돈을 줄이고 투자금이 계속 늘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공급, 수요, 생산 비용, 세금 정책 때문에 발생한다. 물가 상승률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한 나라의 통화 강세와 구매력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다른 통화에 비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특정 국가로 거주지를 옮기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 주식을 사는 것은 곧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의 소유권 일부를 사는 것이다. 말 그대로 회사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얘기다. 회사가 돈을 벌거나 사람들이 그 회사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믿으면 주식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주식에 대한 수요가 많고 사람들의 믿음이 클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주식은 전 세계의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식 가격은 그 주식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즉 그걸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지역적 차익거래. 물가 상승률이나 세금이 낮거나 전혀 없는 곳으로 이주해서 자국의 인플레이션과 세금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앰으로써 모아둔 돈이 더 오래 유지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거주하는 지역과 자국 화폐의 강도에 따라 다른 나라에 살거나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비용의 경우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훨씬 저렴하다. 혹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대신 생활비가 저렴한 미국 내 다른 도시나 주로 이주해서 지역적 차익거래를 노릴 수 있다. 하우스 해킹. 하우스 해킹은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주거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다. 하우스 해킹은 방 2개나 3개짜리 집을 구입해서 여분의 방을 임대해 그 돈으로 담보대출을 상쇄하거나 완전히 충당하거나 심지어 돈을 버는 것이다. 또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집을 여러 채 구입해서 임대해 본인 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파이낸셜 프리덤 이 책을 다 읽어봤어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준 이 책을 정말 읽게 돼서 너무 행운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현재 부채와 자산의 그 양을 항상 체크를 하면서 또 자기 부채 관리를 하고 하면서 자신의 가진 그 직업을 현재 그 본업에 충실하면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투자와 또 저축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 또 이렇게 틀어놓으면 이게 뭐 다른 일 하면서나 아니면 운전하면서 이게 이 책을 읽으니까 저도 제가 다시 읽었던 거를 또 들어보니까 또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책으로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